자, 우리가 청소년의 비행은 일종의 이제 청소년의 위험 행동입니다. 위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러한 위험 행동은 이제 일종의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 행동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다라고 했었죠. 위험 행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자, 첫 번째가 생물학적인 요인. 자, 두 번째가 인지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 세 번째가 사회적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 했죠? 네, 통합적 모형이다라고 했습니다. 통합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인이 생물학적인 요인이다. 호르몬이라든지 유전 등의 영향입니다. 자, 인지적이나 심리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높은 감각을 추구하는 것, 높은 감각 추구.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인지 심리적인 요인이다. 사회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요, 지역사회의 영향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등의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중매체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인적인 부분, 요인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통합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이 네 번째 있는 통합적 요인은 바로 1번과 2번과 3번이 결합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의 지위비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위비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줘야 돼요.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자, 청소년이란 지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여러분들이 거기 같이 읽었던 부분,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비행이에요. 흡연이라고 하는 거, 음주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람 불가 영화 보는 거, 관람 불가 영화 보기. 자, 유흥업소 출입도 있죠. 유흥업소 출입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위비행에 해당된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은 범죄 인론, 2번은 아노미 이론, 2번 별표, 3번 차별적 접촉 이론 별표, 4번 비행 하위 문화 이론 별표, 5번 낙인 이론 별표, 6번 사회통제 이론, 사회유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별표, 7번 중화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충이 되어 있죠. 제가 이제 금방 별표 칠한 것들이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비행 이론입니다. 비행 이론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범죄 인론입니다. 롬브로소에 의하면 범죄자는 신체적 특징에서 비범죄자와 다르며 신체적 이상이란 조상으로부터 복귀적 징후이고 태화적 산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범죄 인론이 첫 번째인데요. 범죄 인론은 참고적으로 알아보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신체적 특징이 비범죄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체적 특징에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자, 비범죄자와 다르다.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범죄 인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노미 이론입니다. 머트는 사회 구조적인 입장에서 빈곤과 범죄는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빈곤의 동그라미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둥을 문화 구조와 사회 구조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 이론에 의하면 가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회 구조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원하는 지위를 사회적 배경 때문에 성취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겠죠. 빈곤 아니요. 그들의 목적을 비행과 범죄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노미 현상은 밑에 정리해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사회적 기준이나 규범, 가치관을 상실하여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빠져 확신을 잃고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 이것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이나 듀르케임은 사회 분업론, 자살론에서 사회학적 개념으로 단어를 부활시켰고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 그 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된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된 혼돈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각주 12번이 붙었습니다. 머트는 아노미란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서 이러한 경우에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문화구조와 사회구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얻는 기회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제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행의 원인이 나오겠죠. 자, 여기 아노미 이론이 두 번째였습니다. 자, 아노미 이론은 이제 머튼이라는 학자가 나왔어요. 이 머튼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거기에서 보면 문화구조, 기본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게 문화구조와 사회구조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맞지 않았을 때 밑에 각주에도 나와 있었죠.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달성하는 제도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문화적 목표가 있고 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 위한 제도적 수단이 있다.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불일치했을 때 비행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행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이제 아노미를 갖고 이야기하면 아노미는 혼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무규범적인 혼란 상태, 무규범적인 혼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무규범적 혼란 상태가 문화적인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적 수단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아노미인 문화적 혼란 상태가 나타나고 이럴 때 비행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별적 접촉 이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별적 접촉 이론.